싶습니다. 오늘 저 사회가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다고 연설을 좀 길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길게 간다 싶으면 나중에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연설을 가능하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재 일루의 기회라서 제가 약간 길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19년 정말 의미 깊은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환갑이 됐거든요. 제가 60살에 환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굉장히 의미 깊은 해였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조은진 대표님도 물론 환갑이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애국 투쟁이 어떤 성과를 남겼는가, 어떤 아쉬움을 남겼는가, 이런 것을 제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19년은 승리의 한 해였습니다. 물론 동의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 이유는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조국이 구속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따위에 우리가 가로막힐 우리 공화당이 아니죠. 만약에 저들이 공적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우리가 그 벽에 막혀서 전시하지 못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서 좌파 세력들을 몰아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가 통과된다고 하면 공수의 재물들을 좌파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놈들을 공수의 재물로 바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단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을 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공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공적 법안을 통과시키면 제1, 제2, 제3의 희생자들은 바로 문재인의 부역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승리를 거두고 있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 초 2월 28일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열렸죠. 북미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하노이 회담이 성공해서 가짜 평화가 온다. 그리고 김정은 또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안보리 제재가 좀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회담장을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히 차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김정은과 문재인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재는 더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2020 개념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는 원비어법이라고 하는 그 대북 제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김정은의 숨통을 바로 끌어놓기 시작하는 작업들이 진행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에서 바로 국제정세는 바로 우리 애국 우파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고 거기에 김정은이 무모한 도발을 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도발을 했는데 하나가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잠수함 SLBM이라고 하는 것은 2,000km만 가 있어도 날아가는 미사일이라도 그 태평양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발사를 하면 미국 본토에 직접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건 ICBM과 똑같습니다.
대륙간 탄탄과 똑같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실은 ICBM을 개발한 것과 같은 그런 무모한 도발을 김정은이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ICBM용 엔진 시험을 했습니다. 그게 위성에다 포착됐습니다. 그러면 ICBM이 만약에 완성이 돼서 핵무기를 실어서 미 본토를 공격한다. 미국은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본토의 공격에 대해서 얼마나 실을 떴냐면 제일 첫 번째 본토 공격이 진주만 공격이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진주만을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진주만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근데 그날 바로 국회가 수립되고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은 굉장히 많은 희생들을 치렀지만 핵무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려서라도 일본을 항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바로 태평양 전쟁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 중심이 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뉴욕의 쌍둥이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혀 새로운 방식의 본토 공격이 이루어지자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그 테러와의 전쟁에서 물론 여러 사람들이 다 참수를 당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뿐만 아니라 그 이라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본토에 대한 공격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가오는 봄에 바로 김정은의 참수작전이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바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은 동시에 문재인의 죽음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흔히 말하는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든 이제는 북한이 당할 일은 바로 미국의 군사적인 공격을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외교는 협상은 다 물 건너갈 겁니다. 이제는 ICBM, SLBM 이걸 바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 옵션 시기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고 군사적 옵션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저는 이번 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 정세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애국 우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그러한데 그게 뒷바구니를 벌려고 했던 게 지소미아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정말 겁을 먹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국가인지를 새삼 깨달았겠죠. 그래서 지소미아 폐기하는 것도 다시 유보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고, 그리고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 레짐 체인지 이 작전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태로 됐다. 그런 정도로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가 국내 정세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들이
아까 김은구 트루스 포럼 회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서울대 학생도 변한다고 하죠. 참 후배들 정말 느립니다. 느려. 제가 생각할 때 느린데 빨리 좀 돼가지고 태극기 집회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안 나오죠. 근데 올 겁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가 결정적입니다. 조국 사태는 좌파들의 도덕적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저런 썩어 빠진 인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 들었나? 아니 이 문재인을 밀었나? 바로 도덕적 그 자괴감 또 분노감 이게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감 자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덕적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총질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적인 좌파들이 도덕적 기반을 상실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이제 기껏해야 공천이나 뭐 선거제도 이런 꼼수 아니면 자기 기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2020년도에는 우리 애국파들이 단결을 해서 문재인 정권 반드시 끌어내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도록 열심히 투쟁합시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투쟁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내년 태극기집에서 우리의 각오를 더 다져서 투쟁의 의지를 더 다져서 내년 태극기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